이란 반정부 시위 완전 분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혹시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단순한 시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6년 만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젊으셨을 때 텔레비전에서 보셨던 그 이란 혁명 기억나십니까? 그때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망자가 무려 1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한 달 사상자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세계가 왜 이란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란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왔는지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란의 경제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은행에 1천만 원을 넣어두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10년 후에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겨우 22만 원어치밖에 안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15년에 이란 돈 3만 2천 리알이면 미국 돈 1달러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에는 똑같은 1달러를 바꾸려면 무려 145만 리알이 필요했습니다. 10년 만에 돈의 가치가 44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이란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돈의 가치가 또 떨어져 있습니다. 어제 살 수 있었던 빵을 오늘은 못 사는 겁니다. 평생 모아둔 저축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더 끔찍한 건 물가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물가가 42% 올랐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72%나 뛰었습니다. 의료품은 50%가 올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10,000원이면 살 수 있던 쌀을 올해는 1만 7천 원을 내야 산다는 겁니다. 병원비는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올랐고요. 그런데 이란 정부는 뭘 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률을 20%로 묶어버렸습니다. 물가는 42% 올랐는데 월급은 20%밖에 안 올려준 겁니다. 서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62%나 올렸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까지 2배 가까이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가 국민 살림은 전혀 돌보지 않고 엉뚱한 데 돈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같은 무장 단체들에게 엄청난 돈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빵 한 조각 사기도 힘든데 정부는 해외 무장 단체들에게는 돈을 퍼주고 있었던 겁니다. 2024년 6월에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가 12일 만에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들이 파괴됐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여전히 해외 이념 전쟁에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굶어 죽어도 상관없냐,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른 나라 전쟁이나 하냐는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여성들은 숨도 못 쉬고 살았습니다. 경제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전 세계에서 여성 인권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2년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2살 된 마흐사 아민이라는 여성이 머리에 쓰는 천인 히잡을 제대로 안 썼다는 이유로 종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구금된 지 사흘 만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쓰는 천 하나 때문에 젊은 여성이 죽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란 여성들은 외출할 때 반드시 히잡을 써야 합니다.
안 쓰면 체포됩니다. 남성 보호자 없이는 해외여행도 못 갑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습니다. 이혼하려면 남편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조사에 따르면 이란은 146개국 중 143위로 세계에서 여성 인권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란 국민의 70% 이상이 1979년 혁명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다른 나라의 자유로운 생활을 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도 봅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유로운 생활을 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는 생각이 커졌습니다. 소수 민족들도 차별받았습니다. 이란은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인이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쿠르드족, 아제르바이잔족, 아랍족 같은 소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소수 민족들을 심하게 차별해왔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 언어를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쿠르드족은 오랫동안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흐사 아미니도 쿠르드족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차별과 억압이 40년 넘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부 시위는 어떻게 시작되고 번져나갔을까요? 상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2025년 12월 28일 수도 테헤란의 전자제품 상가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더는 장사를 못하겠다. 정부가 환율 관리를 전혀 안 한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며 항의했습니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최대 전통시장인 그랜드 바자르의 상인들까지 가세한 겁니다. 여러분, 그랜드 바자르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곳입니다. 이란 경제의 심장 같은 곳입니다. 이 바자르 상인들은 1979년 이슬람 혁명 때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도 상인들이 파업하면서 혁명이 성공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또 그때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엄습했을 겁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12월 31일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합류했습니다. 테헤란뿐만 아니라 카라지, 이스파한, 마슈아드, 타브리즈, 시라즈 같은 주요 도시들로 시위가 번졌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종교 도시들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쿰이나 야즈드 같은 곳은 이슬람 성직자들의 본거지입니다. 이런 곳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는 건 체제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줍니다. 시위는 이란 전역 31개 주로 퍼져나갔습니다. 180개가 넘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구호가 점점 과격해졌습니다. 처음에 시위대는 물가를 낮춰라, 환율을 안정시켜라 같은 경제적 요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호가 달라졌습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슬람 공화국의 죽음을,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가 이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팔라비가 돌아온다. 샤 만세. 샤는 왕을 뜻하는 말입니다. 팔라비는 1979년 혁명 전에 이란을 다스렸던 왕조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왕을 몰아내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는데 지금 국민들이 차라리 왕이 낫다, 왕정 시대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46년 전 혁명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란 국민의 70% 이상이 1979년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입니다. 이들은 왕정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들이 경험한 건 이슬람 공화국의 억압과 가난뿐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옛날이 나았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망명한 왕자가 나섰습니다. 1월 8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레자 팔라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79년에 쫓겨난 마지막 왕의 아들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망명에서 살고 있습니다.
레자 팔라비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란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모두 나와서 함께 구호를 외칩시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란 전역에서 엄청난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동차 경적을 울렸습니다. 불을 피웠습니다. 이란 하늘이 함성과 경적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삼부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처음에는 유화책을 썼습니다. 이란 정부도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시위 규모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래서 먼저 유화책을 폈습니다. 환율 폭락의 책임을 물어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했습니다.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시위대도 자제하고 군경도 자제하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1월 10일경부터 정부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폭도 집단은 인간이 아니다.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민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실상 학살을 선동한 겁니다. 그리고는 시위대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보낸 테러리스트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들은 외세의 앞잡이다. 나라를 망치려는 반역자들이다라고 몰아갔습니다. 개혁파로 알려진 페제시키안 대통령조차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원칙파든 개혁파든 이란 집권층은 체제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무자비한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1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바시즈라는 민병대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무차별 총격이었습니다. 현장 의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틀 사이에 최소 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총상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의사들이 24시간 수술실을 돌렸지만 환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됐습니다. 거리에서 바로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 신문 선데이 타임스는 현지 의사들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망자가 16,500명에서 18,0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18,000명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한 달 사상자와 맞먹는 숫자가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나온 겁니다.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정부는 1월 8일부터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84시간 이상 인터넷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휴대폰도 안 됐습니다. 국제 전화도 안 됐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바깥 세상에 정보가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뭘 하든 바깥에서는 모를 거다, 마음대로 진압해도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이란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이 복구된 후에 시민들이 찍어둔 영상들이 조금씩 밖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친정부 시위를 조작했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친정부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1월 12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 영상을 크게 내보냈습니다. 보라,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나무에 푸른 잎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인데 어떻게 나무에 푸른 잎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름에 미리 찍어둔 영상을 내보낸 겁니다. 완전히 조작된 시위였던 겁니다. 또 참가자들 대부분이 공무원과 군인이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동원된 시위였던 거죠. 대규모 체포와 사형 위협. 정부는 시위 참가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체포된 자들을 신속 재판에 넘기겠다고요. 이란의 신속 재판이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사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2022년 시위 때도 수백 명이 이런 식으로 사형당했습니다. 지금 체포된 1만 명도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세계의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부 세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국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태도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4일 매우 강경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시위대에게 발포하는 순간 미국은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한 게 아닙니다. 1월 8일부터는 실제로 군사작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요 군사시설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언제든지 폭격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이건 2022년 시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2022년에는 미국과 서방이 규탄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유감이다, 우려한다 이런 말만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실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첫째, 시위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혁명 수준입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중동의 세력 균형이 바뀔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유럽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럽연합도 1월 3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정상들도 1월 9일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란의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란 전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에 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대피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국 정부가 이란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 거죠. 이스라엘이 시위대를 지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한다. 시위대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표명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원수 관계입니다. 2024년에 전쟁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위를 적극 지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지금 높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궁지에 몰려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쏠 가능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이란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의 무력 진압을 규탄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일한 대한민국 대사관은 매일 70여 명의 교민들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월 13일에는 외교부 2차관이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교민 대피나 철수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야 의원 78명이 1월 16일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도 이란의 인터넷 차단과 인권 침해를 비판했습니다. 호주, 캐나다 등도 이란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인권 단체는 사망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반 인권 단체들도 매일 피해 상황을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란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오부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자비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이란 전역에서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구호를 외칩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자유를 원한다. 자동차 경적이 울려 퍼집니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습니다. 시위는 이란 전역 31개 주 180여 개 도시로 퍼져 있습니다. 시위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로등을 끄면 휴대폰 불빛으로 빛의 바다를 만듭니다. 감시 카메라를 제거합니다. 정부 건물 벽에 반정부 구호를 씁니다. 많은 시위자들이 신원 확인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와 어두운 옷을 입고 참가합니다. 경찰이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려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월 7일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헤란 버스 노동조합이 시위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사 250명도 성명을 냈습니다.
기업, 상점, 카페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점들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도 활동을 멈추고 시위를 지지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역사를 보면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자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1979년 이란 혁명도 석유 노동자들의 파업이 결정타였습니다. 지금 또다시 노동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석유 산업 노동자들까지 파업에 나선다면 정부는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이란 경제의 90%가 석유에서 나오니까요. 엄청난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정보를 차단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 소식통의 정보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영국 신문 선데이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가 16,500명에서 18,000명, 부상자는 33만 명에 달합니다. 노르웨이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최소 2,571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반 인권단체는 1월 11일까지 시민 490명, 군경 48명 등 538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숫자가 다 다릅니다.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엄청난 희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체포된 사람만 해도 1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사형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부유층은 나라를 떠났습니다. 흥미로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란의 일부 부유층이 자국을 떠나 이웃나라 튀르키예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겼답니다. 하룻밤에 이란 사람들의 평균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국민들이 거리에서 죽어나가는데 해외에서 호화 파티를 즐긴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란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6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3가지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3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정부의 진압 성공. 정부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는 그대로입니다. 국민의 불만도 그대로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는 화약고 같은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질서 있는 체제 전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권력층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건파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며 시위 세력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신정체제가 수정되거나 종식될 수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무정부 상태.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정부가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부 강경파나 무장 세력이 권력을 잡으려 할 겁니다. 내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란이 시리아나 리비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먼 나라 이란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석유 가격입니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 생산국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 세계 석유의 20%가 운송됩니다. 만약 이란이 내전 상태에 빠지면 이 해협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유가가 폭등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량 수입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중동 정세입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중동 전체의 힘의 균형이 바뀝니다.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이들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중동 전체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난민 문제입니다. 이란 인구가 8,500만 명입니다. 만약 내전이 벌어지면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때 유럽이 난민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란은 시리아보다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난민 규모도 훨씬 클 겁니다.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46년 만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순간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아랍의 봄으로 독재 정권들이 무너졌을 때, 그런 역사적 순간과 맞먹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희망적이었지만 지금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란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혼란과 폭력의 늪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여 분간 이란 상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만 8천 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이 나왔지만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간절히 변화를 원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란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이란은 더 이상 예전의 이란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란 상황을 계속 주목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란 사태가 어떻게 끝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